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면, 이 중학교 때랑 약간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는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념에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그젠플에 보면, 뭐 치환해서 계산한다.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도 시작을 해서, 치환, 치환하면은 계산이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치환은 진짜 많이 써요. 고등학교 때 치환은 거의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뭐 이그젠플을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 할 때 딱 공통 부분이 보이게 되겠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몇 차식인 거죠? 4차식인 거죠. 4차식의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공통 부분이 없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기가 좀 불편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4차식의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아무 식이나 써놓고서 여러분 인수분해 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 풀라고 주진 않겠죠, 설마? 그죠? 출제자가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안 풀리는 거를 딱 갖다 놓은 다음에 풀어봐 이러면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론은 여기서 배우는 딱 그 유형들만 출제가 돼요. 이게 좀 복잡하게 내려면 몇 개 섞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약간 인수분해는 약간 암기식으로 공부해도 될 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인 거고, 그거를 이제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화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인수분해는 사실 뭐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식을 정리하는 스킬이에요.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하는 케이스들이 되면 좀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한 3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연립방정식 풀어봐도 알겠지만 미지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죠? 미지수를 점점 어떻게 하죠? 소거를 시키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을 정리하는 방향이에요. 연립방정식 할 때 다 미지수 소거시키잖아. 그러니까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첫 번째 식의 방향이고, 차수가 높으면 차수를 어떻게 한다? 낮춰요. 왜냐면 차수가 높으면 식이 복잡해요. 차수를 낮추는 게 두 번째 식의 방향성이고, 세 번째로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식을 봤을 때 많이 하게 되는 3가지 식의 정리의 방향성이에요. 특별히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진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3가지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치환하는데, 여러분들 뭐 대문자 A로 치환해도 되고,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되는데, 뭐 A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환하면, 이 치환하는 문제는 100% 선의식을 풀어왔을 때 2차식이 나오면 크로스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요. 이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만약에 치환했는데 크로스 인수분해가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거의 내가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무조건 크로스 인수분해면 뭐 이거 2하고 7이겠죠? 그래서 A-2, A-2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2차식은. 그 다음에 이제 원상복귀를 되는 거죠.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여기서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A 두고 둔 다음에 혹시 더 인수분해가 된다. 더 인수분해 해야 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얘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면은 끝까지 가시면 돼요. 될 수 있는 끝까지 간다. 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인수분해의 조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는 일반적으로 똑같아야 되냐? 2차식의 개수하고 1차식까지는 똑같아야 돼요. 두 개의 항 이상은 같아야 돼. 한 개 항만 같으면 치환할 이유가 없죠? 최소 공통 부분이 항이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보통 2개짜리를 많이 주죠. 가끔 3개짜리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2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게,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치환하는 방법도 식을 정리할 때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 우리가 언제도 배웠던 거냐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또 하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예제 중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였죠? 그 밑에 이그젬플 보면 98페이지에 보면 가장 밑에 보면 이것도 많이 나왔잖아. 내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귀찮은 문제죠. 얘도 우리가 자주 봤었던 그 예제 중에 하나인데 얘도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해놓은 거고 공통부분을 모아놓은 거고 얘는 공통부분을 모아놓기 전. 그래서 공통부분을 모아놓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까지 같아야 되는데 1차항의 개수까지 같으려면 상수항끼리 더한 게 1차항의 개수가 되거든. 뭐가 1차항의 개수가 된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전개를 때리게 되면 곱셈 공식에도 배웠겠지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1차항의 개수는 누구로 해서 그 나오게 된다? 이 상수항의 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까지 전개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공통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치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거죠. 전개하고 나면 얘랑 뭐 똑같아요. 그냥 얘예요. 치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뭐 이렇게 이거 두 개, 이거 먼저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가 되겠고 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 되겠고 마이너스 8. 그다음 요거를 이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개하면 얘도 무조건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10a, 64, 24에서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렇게. 100%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됐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x제곱 더하기 5x. 아직까지 선생님은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가장 주류로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까지 뭐 우리가 사실 중3 때도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 이제 달라지는 게 첫 번째 복 2차식의 인수분해요. 이름이 좀 그지 같죠? 복 2차식은 뭐냐? 이름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 2차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복 2차식은 이런 꼴들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해요. 뭐 이런 꼴도 있잖아.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홀수차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홀수차항이 없으니까 내가 x제곱을 만약에 a제곱으로 취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2차식이 나오는 거죠. 취하는 게 되면. 우리가 이런 꼴들을 뭐라고 부른다?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자, 홀수 말고 다차식인데 홀수 차항이 없는 거야. 상수항, 2차항, 4차항만 있는 거죠. 그래서 취하게 되면 다시 뭐가 나온다? 2차식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복 2차식은 딱 인수분해가 되는 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2차식 만들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패턴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나왔겠죠. 당연히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 혹시 뭐 찾아내시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복 2차식을 봤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인수분해 되는 걸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 논문을 내시고요. 그럼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겠지만 뭐 수많은 수학자들이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인수분해가 되는 예제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제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예요. 얘 같은 경우 사실 난 치환도 안 해요. 딱 보자마자 야, 인수분해 딱 되냐 안 되냐 크로스 인수분해 하기 딱 좋지 않냐? 딱 봐도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된다는 게 보여 안 보여? 굳이 우리 안 치환해도 x제곱으로 봐도 여기서 내가 뭐 굳이 치환을 해야 되냐?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5로 될 것이 그냥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크로스 인수분해 맨날 봤잖아. 그냥 제곱으로만 바뀐 거야, x 대신에. 그러니까 뭐 되게 우리 익숙해요. 이 크로스 인수분해가 익숙하지 않다. 공부에 더럽게 안 하네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좀만 공부했어도 뭐 맨날 하니까 크로스 인수분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더하는 거죠. 이거는 뭐 가르칠 게 없어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누구나 해요. 이거 뭐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냥 가르치는 순간 하던데 그냥. 네, 너무 익숙합니다. 이런 건 제가 그냥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틀리면 이제 큰일 나죠. 여기서도 가끔 이게 무리식까지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어디까지 인수분해하냐면 유리식까지 인수분해하거든요. 근데 무리식까지 인수분해가 되면 얘를 더 인수분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무리식까지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하시면 돼요? 우리 무리식 다 배웠잖아요. 안 배운 사람 있어요? 중삼 때? 다 배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인수분해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르치면 뭐 그냥 여러분들 그만 바람과 같이 그냥 배워서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결론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연습하는데 이제 이게 가야 될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제 몇 번이 되는 거냐면 2번으로 보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6이죠. 자, 얘도 이제 치환하지 않을까.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딱 봐도 벌써 8이 안 되네. 망했다. 안 되죠? 뭐 다른 것도 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이게 무조건 되느냐라고 보자면 얘 모양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안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줄게요. 자, 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이 완전제곱식은 뭘로 만드냐면 얘하고 얘로 만듭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얘는 뭐의 제곱이냐면 x제곱의 제곱이고요. 16은 뭐의 제곱이냐면 뿔마 4의 제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를 통해서 완전제곱식을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A야.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묶여놔야 돼요. 이렇게 묶여줘야 돼요. 한쪽이 무조건 묶여지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얘를 전개를 때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오겠지만 이거의 제곱이 되니까 x제곱이 여기 있는 거야. 4의 제곱도 여기 있겠죠.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요거를 곱한 거를 몇 배가 나오죠? 2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8x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 빼가지고 이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를 더 빼야 되냐면 얼마 더 빼야 되죠? 17x의 제곱을 더 빼야 되죠. 그럼 완전제곱식은 안 묶이죠. 탈락이. 이게 묶이는 쪽이 무조건 있어요. 이게 묶이는 쪽이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돼요. 안 되면 문제가 안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된다는 확신이 가지시면 돼요. 문제 출제자가 미친 게 아니라면 뭐 풀 수 있는 건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얼마를 더 빼면 되죠? x제곱을 더 빼면 되죠. 그러니까 x제곱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플러스 쪽에서 되든 마이너스 쪽에서 되든 이게 이 모양으로 무조건 바뀌어요. 안 바뀌는 문제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보기 차식. 먼저 우리가 혹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애들이 이거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딱 봤는데 이게 보기 차식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름은 알아야 되는 거야. 딱 봤는데 보기 차식이 나왔네?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딱 떠오르겠죠. 인수분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가끔 애들이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보기 차식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일단 끝났어요.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봤을 때 제일 먼저 될 거는 걔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걔 이름을 모르잖아? 그럼 걔가 어떤 개념을 썼는지 당연히 모른다는 얘기.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개념을 압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아 얘가 보기차식이네. 아 그럼 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죠. 근데 인수분해 시도했더니 삐 안 됐어. 그 곧바로 얘랑 얘의 제곱으로 가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이 제곱으로 빠지게 되는 거를 찾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에서 보니까 찾아졌다. 그러면 이거니까 합차잖아.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빼가지고 곱한 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A랑 B라고 했다면 이런 거잖아. 이게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합차로.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고 한 번은 두 개를 뺀 다음에 곱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더할 때 뺄 때 우리가 보통 또 우리가 또 되게 질서 정연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진 않아요. 자, 가끔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한 거 쓰고 한 번은 뺀 거 써서 곱한다. 이게 합차잖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대부분. 내림차순 정리니까 얘를 먼저 쓰죠, 항상. 그러니까 더하고 뺄 때도 가운데다 먼저 쓴다는 거야,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는다. 이렇게 보통 다 이렇게 쓴다. 왜 문제 풀 때는. 내림차순 정리, 이제 차수. 그래서 얘를 더하고 뺄 때 가운데다가 더하고 빼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기 차식은 결론은 얘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고 사실 뭐 이 공통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다 시키면 금방 하더라고요. 중3 때부터 나왔잖아, 솔직히. 근데 얘는 이제 처음 나왔잖아, 이제. 뭔가 되게 낯설고. 그래서 특히 얘는 금방 하는데 애들이 얘를 잘 못하니까 얘를 조금 연습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고 있겠죠? 뭐 잘하는 건 뭐 굳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이제 그 개념 체크 이런 데 보면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배워서 안 해보면 모른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인데 선생님은 사실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누게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뭉뚱 걸어가지고 했는데, 뭐 이거 하나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나는 이 여러 가지 식의,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항이 4개인 경우랑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식이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인수분해. 여기가 또 이제 키포인트죠.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통으로 쓰지 않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얘랑 좀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항이 4개짜리랑 항이 5개 이상으로 선생님 좀 나눠서 가르쳐요. 많이. 뭐 그렇다고 여기 있던 뭐 수학의 바이블이 절대로 뭐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가르치는 스타일이 그런 것 뿐이니까 뭐. 그러면 항이 4개짜리는 크게 보자면 또 2개로 나눠줘요. 뭐로 나눠주냐? 2개 항과 2개 항을 묶어서 공통 부분이 생겨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3항 1항으로 돼서 3-1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아까 전에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이 4개짜리가 이거 아니면 얘예요. 그래서 2, 2, 3, 1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3-1보다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냐면 2가 조금 더 나와요. 이 3-1은 이 3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다시 딱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항이 4개짜리 같은 게 3-1이 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그 다음에 항 5개 이상짜리는 보자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가르칠게요. 항이 이제 문자마다 차수를 찾아요. 문자의 차수를 찾고요. 누가 주인공이냐?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가 주인공이에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찾아요. 그래서 얘로 내림차순을 정리해요. 이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로 더 나눠지긴 하거든요. 자, 일단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것까지 배워야 되게 되면 이제 또 재밌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예제를 보면서 나랑 같이 한번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볼게요. 여기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제 이그젠플을 봤더니 1번을 봤더니 항이 몇 개냐? 우리 항이 몇 개죠? 첫 번째 이그젠플을 봤더니 항이 4개예요. 그러면 얘는 2, 아니면 3,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완전 제곱식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2개씩 묶어야 돼. 2개씩 묶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B제곱으로 묶고 이렇게 A제곱으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 공통부분 나올 때. 그래서 이것도 확신이 있는 거죠. 아, 2다. 무조건 공통부분이 있다. 왜냐?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안 되는 걸 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2개는 이제 A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B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얘도 이제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서 B 남고 여기서 C 남는 거죠. 그래서 공통부분이 나와요. 자, 무조건 투투가 되면 공통부분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제 잘못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B 플러스 C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럼 뭐가 묶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묶여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투투가 되는 경우가 한 4개짜리는 이쪽이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얘도 좀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항이 5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봅시다. 예제에서 이제 나오는 게 2번 예제인데요. 이게 순환형이 있어요. 순환형에는 없는데 순환형이 있는데 순환형은 아직 안 나왔네요.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죠. 정리할 텐데 두 번째가 항이 5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y 플러스 9x 더하기 10인데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이 이제 5개 이상짜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차수를 찾죠. 그랬더니 x도 2차, y도 몇 차죠? 똑같네? 똑같을 때는 그냥 아무 차수로나 내림차수 정리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x로 내림차수 정리해요. 뭐로 내림차수 정리하고? 지금 x, y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 똑같을 때는 그냥 알파벳 순서로 해서 x로 내림차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x만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은 얘랑 얘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2차항이 2x제곱이 되겠고요. 1차항은 y 플러스 9에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를 묶어서 상수항을 좀 묶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모양 꼴들은 공통인수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는 첫 번째가 선생님 이제 더블 크로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더블 크로스 인수분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왜 더블 크로스라고 부르냐? 여기서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배우게 되는. 어차피 이거 이름은 다 그냥 선생님이 알아 짓는 거예요. 이거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런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 다니면서 더블 크로스를 안 가르치고 이러시면 이제 학교 다니 당황할 수 있다. 그런 이름이 없다,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요. 딱 봐도 알겠지만, 뭐로 인수분해가 되죠? y-5랑 뭐로 인수분해가 되죠?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봐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블 크로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 인수분해를 했죠. 크게 봐서 y 플러스 9가 나오도록 또 이거 맞춰주는 거예요. 1하고 2하고 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기 마이너스죠.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잘 줘가지고 뭐가 나오도록? y 플러스 9가 나올 수 있도록. 이 y 플러스 9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주고 여기 플러스를 주면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죠? 마이너스 2y가 플러스 y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바꿔야 되나요?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잘 같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2하고 마이너스 맞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y 플러스 y가 안 나오네. 플러스 y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뭔가 문제를 잘못 썼을 확률이 있겠죠? 문제 잘못 쓴 건 없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인수분해 잘못했나요? 아니죠?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된다 2하고 1이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쓰죠. 이렇게 쓰면 2y 더하기 4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돼서 더하게 되면 y 플러스 9가 돼서 얘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선생님 이제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를 2번 하게 되는 거니까 더블 크로스라고 내가 그냥 이름을 줬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크로스 인수분해 몇 번 한다? 2번 한다. 이쪽에서 한 번 하고 크게 봐서 또 한다. 그래서 뭐 얘는 뭐 소크로스, 뭐 이제 데크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쭉 쓰잖아. 그래서 2x에다가 분배법 찍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쭉 쓰면 x 더하기 y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항이 5개짜리 이상은 더블 크로스가 있고 공통인수로 묶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공통인수가 나오면서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있어요. 딱 패턴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아닌 거 나오면 어떡하죠? 그냥 틀려주시면 되겠어요. 뭐 아닌 거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는데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항이 여러 개의 문제를 포함한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디테일에 나눠서 4개짜리랑 5개 이상짜리로 좀 나눴다. 여기서는 수학의 바이블에서는 아마 한 개로 통으로 해가지고 하긴 할 텐데 선생님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가르치는 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아서 잘 배우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기본기이기 때문에 배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인수정리. 우리 인수정리 배웠죠? 우리 바로 앞 단원에서 인수정리를 따끈따끈하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앞으로. 언제 쓰냐? 3차식과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그 3차식과 4차식을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고차 방정식, 나중에 이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묻죠. 선생님, 왜 3차부터 고차 방정식인 거죠? 숫자가 3이 큰 수인가요? 높을 고있다. 3이 그렇게 큰 수인가요?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상당히.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3차식부터 고차식이죠? 2차식은 그러면 2는 작은 건가요? 2와 3에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정말 슬프지만 방정식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다가 딱 인수분해가 안 돼. 뭐 하죠? 소리나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죠. 그래서 근을 찾을 수가 있죠. 3차식 이상부터는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을 못 찾아요. 참고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해서. 풀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이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제 우리 머리로는 못 풀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인수분해가 되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풀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자,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소리야? 못 푼다는 얘기예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3차 방정식은 못 풀어요. 인수분해가 대부분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선생님 3차 방정식 풀 수 있죠. 너무 풀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당연히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고차 방정식 나올 거거든요. 인수분해 되는 것만 당연히 나오겠죠. 못 푸는 거 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못 푸는 거 내면 어떻게 해요? 못 푸는 데다가 답에서 못 풉니다.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푸는 것만 나오니까, 결론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오니까 애들이 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다 아무나 3차 방정식 쓰잖아요?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부터 뭐라고 부른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이 커가지고 고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근데 아마 여기 개념의 서에서는 안 알려줄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알려주니까 왜 고차식일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고차식들은 인수분해 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자가 여러 개가 안 나요. 하나만 나와요. 딱 3차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 이게 3차식이에요. 보면 3차식이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요 되게 이제 재밌어요. 수학에서 이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원래 수학이 딱 되게 논리적이고 딱 이렇게 가야 되잖아. 뭐냐면 그냥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요. 대입이 돼서 0이 되는 걸 찾아. 그게 뭐냐? 근을 찾는다는 거야. 근데 근을 찾는데 당연하겠지만 근을 좀 찾기 쉬운 걸 줘요. 그래서 어떻게 암묵적으로 주냐? 여기 최고차항 1이잖아요? 그럼 얘의 약수들 중에서 0이 되는 게 있어요. 들어오세요? 이제 뭐가 있다고요? 얘의 약수들 중에서 0이 되는 놈이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조리제법을 하면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얘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중에서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있어요. 근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출제자가 미친 거예요. 웬만하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주는 거는 1과 마이너스 1을 제일 많이 주긴 해요.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준다고요? 1과 마이너스 1. 일단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뭐 0이 정말 나오는지.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0이 되는 걸 찾아내라. 잘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수학이 되게 원래 논리적인데 여기 부분이 조금, 그죠? 조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우리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거죠. 오!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게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도 못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것만 주는데 이거의 약수로 보통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수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가르칠 때 뭔가 근이 되는 걸 때려 집어넣어도 찾아라. 뭐 이런 거. 그죠? 되게 이런 거 처음 봤죠? 그래서 보이다가 이게 나와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라. 못 푸니까 어차피 못 풀어서 그렇게 된 거다. 슬프지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수학과에 가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논문을 쓰시면 아주 상당히 이름을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찾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못 푼다는 게 다 정해져 있어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냐면 인수정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 되면 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뒤에가 있겠죠. 그럼 요 뒤에는 어떻게 구하냐? 다 알겠지만 얘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눌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1차식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겁나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조리제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고차 방정식 풀 때 이걸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조리제법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거의 써요. 직접 나누는 경우는 없어요. 직접 모르면 직접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조리제법 쓰는데 1, 그 다음에 2차항 계수는 0. 다 연결되어 있어요. 1차항은 마이너스 7, 상수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를 조리제법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또 곱해서 뭐가 되죠? 1이 되죠. 또 더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6이 되죠. 0이 되죠. 봐봐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잘 보세요. 얘가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이랑 똑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곱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약수가 되는 거야. 얘가 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치면 6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6이 나오려면 얘랑 곱해진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럼 얘랑 곱한 게 6이 나오려면 얘네들은 얘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수들 중에서 넣으면 0대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제법에서 보면 알겠지만. 왜냐면 이게 깔맞춤이 돼야 되잖아, 결론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1이 아닌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게 분모로 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 하여튼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일단 뭐 약수가 되는 사실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페이지 101 페이지에 보면 먼저 뿌리만 상수항의 양의 약수 중에서 찾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상수항의 양의 약수 중에서 찾고 여기서 이거 양의 약수 중에서 뿌리만 약수 중에 찾아요. 그래도 안 되면 1차 항이 만약에 있으면 얘로 나눠서 또 찾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때려 맞춰야 되는데 꼭 복잡하게 문제를 주면 약간 변태 같은 사람인 거죠. 굳이 그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거 때려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암묵적으로 우리는 보통 1, 2, 3 중에서 거의 다 줘요. 그냥 웬만하면. 뭐 이거를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때려 맞추는 건데 그걸 굳이 변태가 집출제를 해서 막 복잡하게 냈다. 분수로.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 내가 봤을 때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변태적으로 출제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잘 보세요. 2차식까지 나오면 끝난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든 인수분해가 되지 않든 끝난 거야.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쓰면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2차식까지만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딱 조리제법 한 번만 쓰면 됩니다. 3차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돼. 그럼 또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되나 이거?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를 찾을 수 있냐? 근을 찾은 거야. 이게 0이라고 생각하면 근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이. 나중에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우는, 인수정리를 배우는 거는 근차지예요. 근차지예요. 얘가 다 근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고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가 또 나오네? 뭐야? 왜 인수분해가 또 나오죠?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면, 뭐, 3차식은 한 번 하면 되니까, 오케이. 좀 귀찮은 놈은 누구냐? 4차식이에요. 2번이나 해야 돼.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 짓을 몇 번 해야 된다고 4차식이 나오면? 2번 해야 돼. 그래서 2차식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예제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는 안 나왔나요? 여기 분수식 하나 줬네요. 그 101페이지 2번에 보면 분수식 때는 약간 변태적인 걸 주긴 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걔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4차식 인수분해를 하나 풀어봅시다. 그래도 예기상 안 나왔으니까 103페이지에 4-2번 103페이지에 4-2번을 볼게요. 요거를 하고 잠깐 쉽시다. 뭐 중간에 끊기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4차식인 경우 이렇게 4-2번 130페이지에 얘를 이제 너무 귀찮아요. 왜냐? 두 번이나 해야 돼요.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집어넣죠. 거의 1을 많이 줘요. 인간적으로 1을 많이 주는데 얘도 아마 1일 거라고 난 믿어 의심을 못해요. 출제자들 믿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 넣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0 나와요. 믿어도 되죠? 이렇게 때려 맞출 때 그래요. 4차식까지 줬는데 1도 안 주고 그러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x-를 인수로 가지면서 3차식을 찾아냅니다. 둘이 좀 없어요. 1, 마 3, 마 3, 11, 마 이렇게 해서 1로 가는 거죠. 조리식법 어떤 좀 캐나 보냈죠? 직접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짜증나겠죠? 그죠? 배웠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 3차식이 나와요. 얘가 이제 누구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더 해요. 자, 이번에도 누가 과연 근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1을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을 믿어보겠어요? 자, 1 집어넣으면 될까요? 여기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 또 되네요. 그럼 여기 재활용해야 되겠죠? 여기 얘 재활용합니다. 조리제법. 여기 있다가 재활용할게요. 그래서 얘가 또 x-도 돼요. 그래서 여기 1로 또 합니다. 재활용 정신. 그렇죠? 우리는 재활용이 잘해야 되겠죠? 또 쓰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얘가 또 뭐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또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4개로 다 나왔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에다가 x-3, x 플러스 2.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식이 나오면 좀 더 귀찮은 게 이 귀찮은 짓을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죠? 4차식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귀찮잖아. 뭐 이렇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 짓을 2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출제는 이 뒷부분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되고요. 혹시 공식으로 이용하는 문제들은요, 아주 가볍게 한번 언급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식을 안 외울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외우지만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내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딱 정형화된 외워지는 거 내는 것 쪽이 안 좋아요, 선생님들이. 요게 이제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상방 개수가 다 대칭인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가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그게 이제 페이지 어디 있냐면 10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은 개수가 이렇게 대칭인 거야. 4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당연히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처음에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화된 건데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안 되면 4차 방정식이 이게 이렇게 대칭인 거예요. 개수가 이렇게 대칭이에요. 여기가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 1 대칭이죠. 대칭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얘랑 얘랑 모으고요. 얘랑 얘랑 모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요. 그래서 보자면 알겠지만 이렇게 모읍니다. 자, 어떻게 이제 모으냐? 얘랑 얘랑 일단 모으는데 일단은 모으기 전에 이 가운데 개수로 먼저 묶어요. 그러니까 x제곱으로 먼저 묶어요. x제곱으로 묶으면 가운데 걸 묶어요. 2차식으로. 여기 이제 뭐가 남냐면 x제곱이 남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남겠고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x분의 4 그다음에 여기는 x제곱분의 잠깐만요. x제곱으로 묶으면은 x제곱분의 1이 남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돼, 이제. 나눠보면. 곱하면 똑같아요. 곱하면 똑같아요. 여기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누구랑 묶냐? 이렇게 묶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이제 묶입니다. 자, 그래서 얘로 이제 치환을 때려요. 아주 신나죠?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냥 특수한 케이스. 얘를 치환을 때리면 뭐 a라고 때린다고 치면은 x 더하기 x분의 1 치환 때린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를 치환하면서 얘 바꿔요. 얘를 얘로 바꾸고 a제곱 마이너스 2로 바꾸는데 얘는 a로 바꿔요. 그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만 줘요. 안 되는 걸 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다음 A를 다시 복귀해요.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복귀했죠? 그다음 이 X를 하나씩 이렇게 다시 공급해요. 다시 요 X를 여기다가 곱해주고 또 여기다가 곱해줘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예쁘잖아요. 아니, 예쁘나요? 그래서 여기 있던 X를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 하나 곱해줘요. 그래서, 이쁘게 만들려고. 그럼 여기 곱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래서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밌나요? 재미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스킬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x를 여기다가 곱해주는데 내림차순 정리한 거예요. x 여기다 곱해서 하나씩 곱한 거죠. x 여기다 곱하고 x 여기다 곱하고 x 제곱 있는 거 하나씩 넣은 거예요. 곱하기로 안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어디가 x 제곱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있잖아. 제곱이 있잖아. x 하나랑 얘랑 곱해주고 하나씩 얘도 x 하나랑 곱해주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씩 분배한 거예요. 한쪽에 하면 한쪽 분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딱 틀에 박혀져 있는 재수가 대칭인 것들은 얘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정리가 안 됐다. 그럼 얘인 거예요. 100%. 왜냐하면 다른 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약간 패턴적인 거야. 그냥 거의 암기식으로 가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면 안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이 2차랑 2차랑 묶고 해서 얘를 치환해가지고 묶은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단원 인수분해 단원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쓸 일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단원에서 가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 고등학교 내내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이런 인수분해라는 케이스들은 뭐 거의 없어요. 문제풀이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단원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나이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냥 다시 볼 일이 없다. 안녕 하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가끔 선생님들이 내세요. 잘 안 내는데. 자, 그러면 대표 문제 2번부터 보면은 쭉 나오는데 사실 대표 문제 2번은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딱 봐도 벌써 여러분 뭐 해야 될 것 같죠? 치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대표 문제 2번 같은 거는 예제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셔도 잘 풀어요. 내가 뭐 굳이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면 대표 문제 3으로 가면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조금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대표 예제 4번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더블 크로스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풀어야 되는 가장 낮은 차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씩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표 예제 4번이랑 그 다음에 몇 개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주진 않고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조금 여러분 못 푸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혼자 시켰을 때 잘 못할 만한 것들 중에서 먼저 풀어볼게요. 106페이지로 와서 대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표 3번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대로 그대로 그냥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기차식이 다 몰려져 있죠. 보기차식이 몰려져 있는데 1번 너무 쉬워요. 왜냐?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이런 문제들은 보기차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바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하죠.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2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겠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보기차식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들 이제 틀릴 일이 없죠. 그럼 여러분 뭐를 풀어봐야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 3번과 4번을 풀어봅시다. 자, 지금 대표 예제 3번에 3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과 4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지금 한번 같이 연습해보자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제를 풀면서. 얘부터.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100% 이런 모양 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의 제곱이고 풀마 2의 제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해서 묶이던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해서 제곱식을 묶이던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묶입니다. 상수함 쪽에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4x제곱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3x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17x제곱 되려면 안 묶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4x제곱 나오면 얼마 빼면 되냐면 마이너스 9x제곱 빼면 되죠. 마이너스 9x제곱은 3x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가운데 것만 보면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13x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9x제곱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3x가 되겠죠. 가운데 깔맞춤이 되겠죠. 여기 제곱한 거는 앞에 거 제곱 나와요. 가운데 것만 맞추시면 돼요. 가운데 거. 그래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3x제곱 되려면 9x제곱을 더 빼줘야 되죠. 그래야지 둘이 식이 똑같아지겠죠. 자, 헷갈리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한 거야. 그럼 이 식이 이제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랑 차이는 뭐냐? 여기서 더 빼면 돼요. 9x제곱을 더 빼면 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묶여 안 묶여?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9x제곱 뭐로 묶이죠? 3x의 제곱으로 이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묶여요. 그래서 합차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안 묶여요.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뿔마 중에서 하나가 묶입니다. 묶이게 되겠고, 이제 묶이면은 한 번 더하고 한 번 곱해가지고 쓰면 돼요. 합차니까.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줘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생각하시면 돼요. 둘을 더하고 둘을 뺀 거로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요것이 이제, 결론은 여기서 이제 뿔마로 갔을 때 한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여기가 묶여지는 쪽이 되면은 그쪽이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되게 딱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4번도 똑같아요. 4번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한번 또 풀어보세요. 4번도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지금 시켜봤을 때 인수분해 되는 건 여러분 잘 풀어요. 내가 그냥 굳이 많이 안 풀어줘도 그냥 알아서 잘 풀어요. 크로스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아직 도가 텄어요.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많이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안 되는 거 위주로 풀어주는 거죠. 자, 얘도 둘 중에 하나겠죠? x제곱 플러스 4a제곱으로 가면서 묶여지냐,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으로 가서 묶여지냐 싸움이에요. 근데 위에 쪽이죠? 위에 쪽이 아마 묶여질 거예요. 이게 2x제곱으로 이제 가면은 묶여지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 8이니까 4를 더 빼면 되니까. 밑에 쪽은 탈락.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래서 보기차식인 걸 알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오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아닐 리가 없어요. 이게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뒤가 빠지면서 묶여지는 꼴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문제만 출제를 당연히 하게 되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러분들 대표 이제 4번 이제 풀어볼 텐데, 인수분해 파트는 좀 귀찮아요. 여러분 좀 외우시고 유형별로 다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돼요. 끝이에요. 응용이 뭐 엄청나게 많이 되냐, 뭐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패턴대로 다 외우셔서 인수분해 연습하시면 되겠다. 자, 1번은 이제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3CA 제곱 플러스 3C 제곱 A. 자, 얘는 이제 항이 몇 개짜리죠? 딱 봤는데 4개짜리죠. 보통 4개짜리 내가 어떻게 했죠? 2, 2 아니면 3, 1인데 딱 봐도 2, 2 느낌이 강력하게 나나요? 그래서 B로 묶으면 A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AC로 묶으면 여기서 A 남고 여기서 C 남네요. 공통인수 나오죠? 2로 하면 그치? 공통인수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A-C랑 B 빼기 3AC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 다음 유형이 이제 2번으로 가면 항이 이제 몇 개로 되냐면 항이 사실 이게 6개인가로 돼 있죠. 전개하면 6개인가 돼 있는데 되게 친절하게 왜 잘못 정리를 해놨어요. 친절했지만 잘못 정리했다. 다시 정리해야 돼. 왜 그러냐?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항이 몇 개냐면 전개를 때리면 항이 몇 개인 거냐면 이렇게 전개를 때리면 항이 몇 개죠? 6개거든요. 그럼 문자 낮은 거, 가장 차수 낮은 걸로 정리해야 되는데 얘가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잘못 정리가 됐어요. 못 풀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x는 3차인데 y는 몇 차밖에 안 되죠? y는 1차죠. y로 정리한 거예요. y는 1차고 x는 3차예요. 그래서 이제 x는 3차, y는 1차니까 얘는 지금 항이 5개 이상이죠. 그래서 y로 네임차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정리죠. 그래서 뻘짓거리는 해놨다. 그러면 인수분해 못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y로 정리합니다. y 이렇게 묶어요. 이제 y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의 y라. 요 뒤에 보이죠? 이게 공통인수 묶이거든요. 100%.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이 x로 묶으면 공통인수 딱 나오겠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공통인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되는 것만 줘요. 뭐 뻔한 거예요. 안 되면 못 풀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또 요것에 묶어가지고 x 더하기 y 하나 써주시고 순서대로 뒤에다가 이거 하나 써주면 돼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 또 하는 거죠. 뭐. 끝까지 가는 거죠. 합이. 그래서 항이 5개 이상의 경우에는 그냥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갖다 박으시면 안 돼요. 차수를 다시 꼭 확인을 하시고 낮은 차수에 있는 문자로 네임차수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보통 이게 1차식이 나오면 보통 공통인수로 묶이고요. 이게 2차식이 나오면 보통 더블 크로스가 많아요. 아까 앞에서 배웠다. 보통 1차는 크로스를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통인수가 나옵니다. 최고차항이 1차인 걸 딱 보는 순간 오케이! 공통인수 나오겠구나. 벌써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그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머리를 쓸 수 있으면. 그걸 찾아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그걸 미리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자기만의 패턴을 다 찾을 수가 있나 없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끝이에요, 그냥. 어차피 인수분해만 하면 발등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만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더블 크로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바로 몇 번이다? 3번이다. 왜냐면 이게 차수가 2차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x가 2차니까 내림차 충전을 할게, x로. 보자마자 바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죠. 플러스 인수분해.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하면 y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데크로스. 플러스니까 둘 다 더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3y 나오죠. 그죠? 끝났죠? 플러스니까 V풀밖에 없어요. 3y 마이너스 나오죠. 3y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그냥 인수분해 끝났어요. 쭉 쓰시면 됩니다. 쭉 쓰시면 돼요. 끝. 더블 크로스. 됐죠? 어렵나요? 그러면 이제 더블 크로스가 아닌 문제를 이제 사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유형 그 오른쪽에 보면 109페이지에 보면 4-3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더블 크로스가 아니에요. 한 5개 이상 중에서. 얘를 우리가 예제에서 안 나왔어요. 얘를 해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내림차수 정리하다 보면 공통인수로 묶인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보자마자 다 그냥 뭔지 사실 다 알아요, 그냥.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뻔해가지고. 그래서 4-3번 요게 예제에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어요. 아쉽지만 109페이지에 4-3번 보시면 얘를 먼저 전개를 때릴게요. 전개를 때리면 a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C 제곱 B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마이너스 C 제곱인데, 자, 얘는 이제 뭐로 내림차 정리 다 2차거든요? 근데 A로 내림차 정리할 거예요. 그냥 A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B 마이너스 C의 A 제곱. 자, 얘가 이제 공통인수 묶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B 마이너스 C가 나오게 하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A로 갈 거고요. 여기를 BC로 묶을 거예요. B 마이너스 C가 나와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다 나와요. 자, 얘까지만 인수분해 할게요. B 마이너스 C로 하면 B 플러스 C로 해가지고 A까지 하면 공통인수가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어떡해요? 뭐 풀어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뻔해요. 상 6개짜리에서. 그래서 B 마이너스를 묶어요. 자, 공통인수를 묶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남냐? A제곱이 남아요. 여기 뭐가 남냐?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가 남아요. 여기 뭐가 남냐? BC가 남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딱 패턴화 되어 있는 거예요. A 쓰고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게 사람들이 지금 되게 그냥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사실. 근데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답안지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보면 알지만 항 6개 이상인데 묶어버리게 되면 공통인수 나오면서 여기서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요. 이게 이제 더블 크로스랑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더블 크로스가 이제 얘죠.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지웠냐? 일단 뭐 더블 크로스랑 얘가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요. 항 6개 이상짜리인데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공통인수 묶은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거.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깔맞춤 한다고 A 빼기 B부터 쓰거든요. A 빼기 B, 그다음에 B 빼기 C, 그다음에 뭐 써야 될 것 같아? C 마이너스 A 쓴다고 한 다음에 F 받는다는 마이너스 F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게 하고, 얘를 A 빼기 B, 그다음에 B 빼기 C, 그다음에 C 빼기 A가 안 맞잖아.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꽤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깔맞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내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그래서 항이 5개 이상짜리에서는 더블 크로스 얘도 있어요. 공통인수 묶여지는 유형도 있긴 한데 얘는 뭐 그냥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얘는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냥 딱 봐도 1차로 나오는 거는 그냥 공통인수가 보여서 쉬운 거니까.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들이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더블 크로스 되는 케이스, 공통인수로 묶인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 딱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표예제 5번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인수분해. 대표예제 6번은 얘예요. 대표예제 6번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예제 6번이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풀다가 또 안 되면 질문하면 되죠. 그럼 이제 뒤에 몇 개 좀 남은 것들은 나머지 우리 월요일 날 조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피곤할 테니까 여러분들